비가 내리는 서울의 한강변. 그날의 공기는 무겁고 습했다. 지수는 우산을 들지 않고 비를 맞으며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린 지 오래였다. 지수야, 내가 왜 이렇게 약한 거니? 이 결혼이 우리 집안을 살릴 유일한 길이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메아리쳤다. 그는 한국의 반도체 제국을 세운 거부, 김 회장이었다. 그리고 지수는 그의 외동딸, 그 무게를 홀로 짊어진 28살의 여자였다. 갑자기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그녀를 멈추게 했다. 언니, 비 맞고 다니면 안 돼요. 우산 가져왔어요. 지수는 돌아보았다. 검은 코트에 우산을 쓴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비에 젖은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마치 한 폭의 수채화처럼 서 있었다. 누구세요? 지수가 물었다. 여자는 웃으며 다가왔다. 저는 지안이에요. 민준 오빠의 여동생. 아버지께서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하셨잖아요. 같이 가요. 그 순간 지수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했다. 민준. 그 이름만으로도 속이 메스꺼웠다. 김 회장의 숙녀와 결혼을 맺으려는 그 청년, 억만장자의 아들. 아버지의 강요로 시작된 이 연애는 지수에게 고문이었다. 그녀는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다. 아니, 사랑이란 감정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대학 시절, 한 여학생과의 짧은 로맨스가 있었지만 가족의 압력으로 끝나버렸다. 이제 다시 사회의 기대와 가족의 이익이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지아는 지수의 손을 잡아 끌었다. 비가 너무 세요. 제 우산으로 같이 쓰죠. 그 손길은 따뜻했다. 지수는 본능적으로 손을 빼려 했지만 지안의 눈빛이 그녀를 붙잡았다. 그 눈은 호수처럼 깊고 서울의 번잡함 속에서 잃어버린 평화를 간직한 듯했다. 그들은 함께 택시를 타고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네온사인, 그 빛이 지수의 마음을 비추었다. 이게 끝이 아니야. 이건 시작일 뿐이야.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테이블에는 이미 김 회장과 민준이 앉아 있었다. 김 회장은 60대 중반의 남자였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입가에는 항상 계산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지수 양, 늦었군요. 비 때문에 그랬나?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숨겨진 강요가 지수를 짓눌렀다. 민준은 옆에서 어색하게 웃었다. 그는 잘생긴 청년이었지만 눈에는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반갑습니다. 지수 씨, 오늘부터 잘 부탁해요. 식사는 형식적이었다. 한우 스테이크와 신선한 나물 반찬이 차려졌지만 지수는 입맛이 없었다. 지아는 민준의 여동생으로 25살의 패션 디자이너 지망생이었다. 그녀는 테이블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다. 지수 언니, 서울에서 제일 좋아하는 곳이 어디예요? 저는 한옥마을이요. 그곳의 고즈넉함이 좋아서 지수의 시선이 지안에게로 향했다. 한옥마을. 그녀도 그곳을 사랑했다. 현대의 번잡함 속에서 익힌 전통의 향기가 그곳에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김 회장은 지수와 민준을 따로 불렀다. 이 결합은 두 집안의 미래야. 지수 양, 내 아버지와 나의 약속을 지켜라. 그의 말은 명령이었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울부짖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해? 왜 내 감정을 무시해? 민준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그 손길은 차가웠다. 밖으로 나오자 비는 그친 후였다. 지안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집까지 데려다 줄게요. 오빠는 피곤하다고 먼저 가셨어요. 그들은 함께 걸었다. 강남의 거리, 야경이 아름다웠다. 지아는 지수의 팔을 살짝 건드리며 말했다. 언니, 힘들어 보이세요. 가족의 기대가 무거우시죠? 저도 알아요. 아버지는 항상 오빠를 밀어붙이시고 저는 그냥 그림자예요. 그 말에 지수는 멈췄다.
지안의 눈에 스며든 슬픔이 그녀의 가슴을 울렸다. 그날 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지안. 그녀의 미소가 왜 이렇게 맴돌지, 그것은 시작이었다. 억만장자의 아버지가 강요한 연애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한 밤. 며칠 후, 지수는 지안의 초대로 한옥마을에 갔다. 북촌 한옥마을의 좁은 골목길, 가을바람이 나뭇잎을 흩날렸다. 지안은 전통 한복을 입고 기다리고 있었다. 분홍빛 치마 저고리가 그녀를 더욱 사랑스럽게 만들었다. 언니, 같이 입어보세요. 오늘은 제 디자인한 한복이에요. 지수는 어쩔 수 없이 한복을 입었다. 거울 속 자신은 낯설었지만 지안의 칭찬에 미소가 지어졌다. 와, 언니 정말 예뻐요. 마치 조선시대의 공주 같아요. 그들은 한옥마당에 앉아 차를 마셨다. 녹차의 향기가 공기를 채웠다. 지안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림을 그렸어요. 패션 디자인을 꿈꿔요. 하지만 아버지는 여자는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하시죠. 오빠는 후계자고 저는 그냥 장식품.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삶도 마찬가지였다. 나도 그래? 아버지는 나를 도구처럼 봐. 이 결혼으로 회사 주식을 올리려 해. 대화는 깊어졌다.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지안의 손이 지수의 손등에 스쳤을 때 지수는 전율을 느꼈다. 그것은 우정 이상의 무언가였다. 그날 저녁, 그들은 인사동의 거리를 걸었다. 길거리 음식, 호떡의 달콤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지안이 호떡 하나를 사서 지수에게 내밀었다. 같이 먹어요? 따뜻해요. 그 단순한 순간이 지수의 마음을 녹였다. 이게 사랑인가? 왜 이렇게 편안할까?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전화가 울렸다. 아버지였다. 민준과 데이트를 해라. 이번 주말에 제주도로 가서 사진 찍고 와. 지수는 한숨을 쉬었다. 제주도. 로맨틱한 섬이지만 그녀에게는 감옥이었다. 지안이 물었다. 괜찮아요. 지수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민준 오빠와 가야 해요. 아버지의 명령. 지안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언니, 그게 정말 원하는 거예요? 그 물음에 지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신 그녀는 지안의 어깨에 기대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한옥마을의 달빛 아래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시간이 흘렀다. 지수와 민준의 데이트는 형식적이었다. 카페에서, 공원에서 사진을 찍으며 웃었지만 마음은 텅 비었다. 민준은 착한 사람이었지만 지수에게 끌림이 없었다. 오히려 지안과의 만남이 그녀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그들은 자주 만났다. 지안의 작은 스튜디오에서 패션 스케치를 함께 보며 또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며 지안의 웃음소리가 지수의 일상을 밝혀주었다. 한 번은 지안이 말했다. 언니, K-드라마 보신 적 있어요? 그 로맨스처럼 우리도 그런 이야기 만들어 볼까요? 지수는 웃었다. 우리. 무슨 이야기? 지안은 장난스럽게 대답했다. 비밀의 연애 이야기. 가족이 모르는 그 말은 장난이었지만 지수의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그녀는 지안의 눈을 보았다. 그 안에 숨겨진 감정이 그녀의 것과 닮아 있었다. 그러나 갈등의 씨앗은 이미 싹트고 있었다. 김 회장의 비서가 지수와 지안의 만남을 목격했다. 회장님, 지수 양이 지안 양과 자주 만납니다. 김 회장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그게 무슨 소리냐? 민준과 제대로 해라. 압력이 더해졌다. 지수는 괴로웠다. 왜 나의 행복을 빼앗아? 제주도의 바다가 파랗게 빛났다. 지수는 민준과 함께 흰 모래사장을 걸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질 때마다 그녀의 미소는 억지스러웠다. 지수 씨, 예쁘네요. 민준의 말에 그녀는 고맙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은 서울에 있었다. 지안에게. 그날 아침, 지안에게서 온 메시지. 언니, 제주 즐겁게 다녀오세요. 사진 보내주세요. 저는 스튜디오에서 새 디자인 그리고 있어요. 그 문자가 지수의 유일한 빛이었다. 제주에서의 나날은 지루했다. 민주는 그녀를 기상형이라고 불렀지만 지수는 그 말을 믿지 않았다. 그는 아버지의 꼭두각시일 뿐이었다. 밤에 호텔 발코니에 서서 지수는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지안이라면 이 바다를 어떻게 볼까? 그녀와 함께라면 상상 속에서 지안의 손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부드러운 손. 돌아온 서울은 겨울의 냉기가 스며들었다. 지수는 지안을 만났다. 홍대 거리의 작은 카페, 커피 향이 공기를 채웠다. 지안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언니, 봐요. 제주에서 영감받은 디자인. 해변의 파도처럼 흐르는 실루엣. 지수는 스케치를 보며 감탄했다. 정말 아름다워. 너의 감성이 느껴져. 지안의 뺨이 붉어졌다. 언니가 있어서 그래요? 언니와의 대화가 제 창작의 원천이에요. 그들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크리스마스 시즌, 명동의 불빛이 반짝일 때 그들은 함께 쇼핑을 했다. 지안이 선물로 준 목도리는 지수의 목을 감쌌다. 이게 연니한테 어울려요. 따뜻하게 해줄게요. 지수는 그 목도리를 만지작거리며 속삭였다. 고마워, 지안아. 너 없인 견딜 수 없었을 거야. 그 순간 눈이 내렸다. 서울의 첫눈. 그들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다. 손가락이 얽힌 그 느낌이 지수의 세계를 바꿔놓았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민준이 지수를 찾아왔다. 그의 눈은 불안했다. 지수 씨, 우리 진지하게 이야기해요. 아버지께서 결혼 날짜를 잡으셨대요. 내년 봄. 이 지수는 창백해졌다. 민준 씨, 미안해. 나 너를 사랑할 수 없어. 민준은 당황했다. 왜? 우리 잘 맞잖아. 집안도, 배경도.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사랑이 아니야. 강요된 거지.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지안 때문인가? 너희 둘이 너무 가까워. 아버지도 의심하세요. 지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민주는 한숨을 쉬었다. 지안은 이상해. 그녀도 나처럼 가족의 압력에 시달려. 하지만 너와의 관계는? 위험해. 그는 돌아섰다. 생각해봐. 우리 집안을 위해? 그날 밤 지수는 지안에게 전화했다. 지안아, 만나자. 급해. 그들은 한강공원으로 갔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지수는 민준의 말을 털어놓았다.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오빠가 봤어. 우리를.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까? 친구 이상으로? 지안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언니, 나 언니를 좋아해. 친구가 아니라 더 깊이. 그 고백에 지수의 눈물이 흘렀다. 나도 그래? 지안아, 너 없인 안 돼. 그들은 서로를 안았다. 한강의 물소리가 그들의 속삭임을 삼켰다. 키스는 오지 않았다. 그저 안김의 따뜻함이 충분했다. 그러나 이 사랑은 금기였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가족의 기대가 그들을 위협했다. 김 회장은 움직였다. 그는 지수를 불러 세웠다. 그의 사무실은 압도적이었다. 벽면에 걸린 현대미술품, 창밖으로 보이는 롯데월드타워. 지수 양, 민준과의 관계가 이상하군. 지안과 무슨 일이냐?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부정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김 회장의 눈은 모든 걸 꿰뚫었다. 내 딸을 건드리지 마라. 지안은 약해. 내가 이용하는 거냐? 그의 말은 칼날 같았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왜 우리 사랑이 죄가 돼? 다음 날 지안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언니, 아버지가 나한테 물으셨어요. 우리 조심해야 해. 그들의 만남은 비밀스러워졌다. 후미진 카페, 야간의 공원. 하지만 그 비밀은 더 큰 갈등을 부르었다. 설날이 다가왔다. 가족 모임. 지수는 민준의 집에 갔다. 한식 상차림, 떡국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다. 지아는 멀찌감치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지수를 향해 애원했다. 식사 중 김 회장이 말했다. 올해는 큰 결혼식이 있을 거다. 지수와 민준의 집 모두가 박수를 쳤다. 지안의 숟가락이 떨렸다. 지수는 그녀를 보았다. 그 눈빛에 담긴 아픔이 가슴을 찔렀다. 밤에 지안이 지수의 방으로 왔다. 언니, 도망치자. 이 집에서 벗어나. 지수는 흔들렸다. 어떻게? 아버지들이 용납 안 해. 지안은 울었다. 사랑이잖아. 그게 다야. 그 밤. 그들은 서로를 안고 꿈을 꾸었다. 자유로운 한국, 편견 없는 세상. 그러나 현실은 꿈을 깨뜨렸다. 민준이 지안을 찾아갔다. 동생아, 그만둬. 지수 씨는 내 약혼녀야. 지안은 소리쳤다. 오빠, 그게 사랑이 아니야. 강효지, 민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너, 내가 왜 그래? 아버지의 피를 이어받았으면서 그는 돌아서며 중얼거렸다. 아버지께 말할게. 봄이 왔다. 벚꽃이 서울의 거리를 물들였다. 지수와 지안의 사랑은 꽃처럼 피었지만 가시도 많았다. 그들은 여의도 공원에서 만났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그곳, 지안이 말했다. 언니, 여기서 사진 찍어요. 우리 추억으로. 지수는 카메라를 들었다. 지안의 미소가 렌즈에 담겼다. 그 사진은 나중에 그들의 가장 소중한 기억이 될 터였다. 하지만 민준의 배신이 시작되었다. 그는 아버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지안이가 지수 씨와 이상한 관계예요. 김 회장의 분노는 폭발했다. 그는 지안을 불렀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여자를 사랑한다고? 이 집안의 체면이 뭐가 되냐? 지안은 울며 대답했다. 아버지, 사랑은 죄가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김 회장은 그녀를 때리지 않았다. 대신 더 잔인한 방법을 썼다. 패션 스튜디오 문 닫아라. 내 꿈은 끝이다. 그리고 지수와 연락 끊어라. 지안은 무너졌다. 그녀는 지수에게 전화했다. 언니, 못 만나. 아버지가. 지수는 달려갔다. 지안의 아파트, 문이 열리지 않았다. 지수는 문밖에서 울었다. 지안아, 열어줘. 나 여기 있어. 마침내 문이 열렸다. 지안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언니, 가요. 우리 때문에 다 망가져. 지수는 들어가 안았다. 포기 안 해. 같이 싸우자. 그들은 밤새 이야기했다. 한국 사회의 편견, LGBT에 대한 차가운 시선. 뉴스 봤어. 동성애자 커플이 가족에게 버림받은 이야기. 지안이 말했다.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달라. 사랑으로 이겨. 하지만 두려움은 컸다. 지수의 아버지도 알게 되었다. 지수야, 그딴 소문이 뭐냐? 민준과의 결혼 취소하면 회사 파산이야. 그는 울분을 터뜨렸다. 지수는 반항했다. 아버지, 나의 삶이에요. 제발. 아버지는 한숨 쉬며 말했다. 생각해봐. 내 어머니처럼 되지 마라. 어머니. 그녀는 지수가 어렸을 때 가족의 압력으로 자살했다. 그 비밀이 지수를 올감했다. 고조는 김 회장의 제안이었다. 지안아, 해외로 유학 보낸다. 미국으로. 거기서 마음 추스르고 와라. 지안은 거부했다. 아버지, 싫어요. 언니 곁에 있고 싶어요. 김 회장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집에서 나오지 마. 내 인생 끝낸다. 지안은 같았다.
지수는 매일 문자를 보냈다. 지아나, 사랑해. 기다릴게. 민주는 후회했다. 그는 지수를 찾아왔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할게. 너희 사랑 지지할게. 지수는 놀랐다. 왜? 민주는 미소 지었다. 나도. 자유로워지고 싶어. 아버지의 꼭두각시 싫어. 그의 도움으로 지수는 지안을 빼냈다. 밤에 민준의 차로. 그들은 인천으로 향했다. 바다를 보며 지안이 말했다. 언니, 이제 우리 둘이야. 하지만 추격은 시작되었다. 김 회장의 사람들이 그들을 쫓았다. 서울 인천 고속도로 비가 다시 내렸다. 차가 미끄러지려 할 때 지수는 지안의 손을 잡았다. 두려워하지 마. 그들은 공항에 도착했다. 티켓은 없었다. 민준이 준비한 돈으로 그들은 제주로 향했다. 섬의 작은 펜션, 바다가 그들을 숨겨주었다. 제주에서 보낸 나날은 꿈 같았다. 그들은 해변을 걸었다. 지안이 디자인한 옷을 입고 사진을 찍었다. 언니, 이게 우리 이야기야. 로맨틱한 레즈비언 스토리. 이 지수는 웃었다. 하지만 뉴스가 왔다. 김 회장, 딸 실종 소동, 가족의 분노가 섬까지 미쳤다. 제주의 여름은 뜨거웠다. 지수와 지아는 작은 마을에서 살았다. 지아는 현지 카페에서 일하며 디자인을 이어갔다. 지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그들의 삶은 평범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다. 아침에 함께 차를 마시고 저녁에 별을 보며 속삭였다. 지아나, 이게 영원할까? 지아는 대답했다. 영원히. 우리 선택이잖아. 그러나 과거는 쫓아왔다. 지수의 아버지가 제주로 왔다. 그의 눈은 피곤했다. 지수야, 돌아와. 김 회장과 화해했어. 결혼은 취소됐지만 집으로 지수는 흔들렸다. 아버지, 나 행복해요. 여기서 아버지는 지안을 보았다. 이 아이 때문에?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안은 고개를 들었다. 회장님, 저희 사랑은 진짜예요. 문화나 사회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한숨 쉬었다. 생각해봐라. 내 어머니의 실수 반복하지 마. 그는 돌아갔다. 지수는 울었다. 지안아, 나 때문에. 지안은 안았다. 함께라면 괜찮아. 김 회장도 움직였다. 그는 민준을 통해 연락했다. 지안아, 용서한다. 돌아와. 내 디자인 회사 세워줄게. 유혹이었다. 지안은 고민했다. 언니, 가면 자유로워질까? 지수는 아팠다. 나 없이. 지안은 선택했다. 아니. 언니와 함께. 하지만 배신이 다시 왔다. 민준이 김 회장에게 위치를 말했다. 아버지, 제주에 있어요. 하지만. 그만하세요. 그의 말은 늦었다. 사람들이 도착했다. 펜션 문이 부서질 듯 두드려졌다. 지안 양, 나오세요. 지수와 지안은 도망쳤다. 밤의 해변, 파도 소리가 그들을 삼켰다. 언니, 사랑해. 지안의 속삭임. 그들은 배를 타고 육지로. 부산의 작은 항구, 숨바꼭질 같은 삶. 지안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증. 지수는 그녀를 돌보았다. 쉬어, 지안아. 지안은 미소 지었다. 언니 덕에 살아. 서울로 돌아갈 수 없었다. 대신 그들은 제주 마을 축제에 참여했다. 전통춤, 한복 차림의 사람들. 지안이 디자인한 옷이 축제에서 인기였다. 봐, 언니. 내 꿈이 살아. 이 지수는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뉴스가 터졌다. 억만장자 딸의 스캔들, 동성 로맨스. 사회가 소란스러웠다. 보수 언론은 비난했다. 가족 도덕 파탄. 하지만 젊은 층은 지지했다.
SNS에 지수지한 해시태그.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그들의 이야기가 퍼졌다. 김 회장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내 딸은 착각이다. 가족으로 데려온다 하지만 민준이 나섰다. 아버지, 그만하세요. 지안이의 선택 존중하세요. 그의 반항이 가족을 흔들었다. 지수와 지안은 숨을 곳을 찾았다. 강원도의 산골. 단풍이 물든 가을, 그들은 작은 집에 정착했다. 지안의 건강이 회복되었다. 언니, 여기서 아이 키울까? 입양해서 지수는 웃었다. 좋아. 우리 가족. 하지만 고조는 겨울에 왔다. 눈보라 속 김 회장이 나타났다. 홀로. 지안아, 미안하다. 내 어머니처럼. 잃고 싶지 않아.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지안은 안겼다. 아버지, 이해해주세요. 김 회장은 지수를 보았다. 너도. 미안하다. 강요해서. 화해의 순간.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여전했다. 시위대가 모였다. 동성애 반대, 지수와 지안은 손잡고 섰다. 우리의 사랑을 인정해. 겨울이 깊어졌다. 서울의 눈은 그들의 사랑을 덮으려 했지만 녹아내렸다. 지수와 지안은 김 회장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에 살았다. 그는 변했다. 내 디자인 회사 후원할게. 지안은 받아들였다. 고마워요, 아버지. 하지만 조건 없이. 민주는 자유를 얻었다. 그는 해외로 유학 갔다. 동생아, 행복해. 그의 마지막 말.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책이 되었다. 뒤바뀐 사랑, 억만장자의 딸들. 인터뷰에서 지수는 말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지안은 덧붙였다. 한국 문화 속에서 우리는 전통과 현대를 잇는 달이에요. 한옥처럼 단단하고 K드라마처럼 로맨틱하게. 봄이 다시 왔다. 여의도 공원, 벚꽃 아래. 그들은 앉아 있었다. 지안의 손에 반지가 빛났다. 언니,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지만 우리만의. 지수는 눈물 흘렸다. 그래. 영원히. 가족 모임. 한식상, 웃음소리. 김 회장이 말했다. 이제. 가족이야. 지수의 아버지도 미소 지었다. 미안했다, 딸아. 그들의 사랑은 비극이 아닌 희망이었다. 한국의 변화 속에서 작은 꽃처럼 피었다. 한강의 물결처럼 영원히 흘렀다.